네, 저번 시간에 묵시적 갱신 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법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의 포인트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임대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는 거. 항상 민법상 임대차 계약과 항상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아니면 조건변경 통지를 안 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게 되면 무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했죠. 갱신은 결국은 당사자 의사인데 그 당사자 의사가 명시적이 아니라 묵시적으로 해요. 이런 태도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계속 갱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갱신할 의사가 있고 임차인도 갱신할 의사가 있으니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다는 특징을 둔 거예요. 특별한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런 특징들 기억해 주시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도 이제 코로나 시국 때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시작했고, 그 제도를 주택임대차법에서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법상의 계약갱신 요건의 차이점도 좀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의 계약갱신. 자, 계약갱신 요건이 이거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계약갱신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의사가 합치돼야 돼요. 임차인 의사가.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했어요. 계약갱신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묵시적 갱신도 안 돼요.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얘기는 묵시적 갱신도 안 돼요. 그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갱신되는 것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된다? 이사를 가야 돼요. 하지만 법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했어요. 그게 계약갱신 요구권. 즉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임대인은 계약갱신 원치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법이 정한 6조 3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일방의 의사표시로 임차인의 의사만으로도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특별한 조항을 둔 겁니다. 갱신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자, 기간이 나왔네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이 얘기는 임차지 이 기간 내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잠깐 언급하지만 이런 의사표시를 전달할 때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내용 증명을 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내용 증명 방법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의사를 표시하고 이 기간 내에 그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즉 임대인이 그러한 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씩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이런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겠죠. 예컨대 첫 번째,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던 것. 과거에 현 시점에 연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연체한 내역이 있었던 경우는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이미 해지 사유잖아요. 해지 사유에 해당될 만큼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더라도 성실한 임차인만 보여주는 거지 무조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이익과 임차인 이익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특별하게 취급하더라도 보호를 하더라도 그동안 임차인으로서 성실하게 한 사람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계약갱신 거절을 했어요.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6조에서 3 계약갱신 요건의 행사입니다. 딱 받아볼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으로.
그럼 임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너 과거에 차임액이 연체한 사실이 있었고 그게 이기야. 그런 경우 거절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거절하게 되면 갱신 거절해. 갱신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중대죠. 해지 사유에 해당되잖아요. 임차인이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지 못한다면 틀린 질문입니다. 출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즉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에서는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임대인에게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많이 나오죠. 3번. 임대인. 임대인 안에는 누가 있죠? 직계 존속이나 부모님이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겠죠.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 자신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도 포함하는 임대인이 그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거. 즉 얘기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공제를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비호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 또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임대인은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갱신 거절은 언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내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요 관련돼서 이제 계속 볼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의미 있는 판례,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문, 정당 사유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그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향후 몇 년 동안은 잘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현실에서도 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요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의미 있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6조의 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느라면 행사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각 호의 사유가 뭐였죠? 무단 전대 아니면 차임 연체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면 언제죠?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때면 2개월 전부터 6개월이죠. 이 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강조할 건 뭐냐면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이 의미는 이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거절하지 않으면 이 시점에 기간 만료 시점이 아니라 이 기간 시점에 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라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직계접속, 직계지속 포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거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이 이 기간 내에 현실에서 많이 발생했죠. 이슈가 된 겁니다. 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의사를 통지를 받고 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소유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된 겁니다. 결론은 새로운 소유자도 아직 이 기간에 도가 된 게 아니라 이 기간 내라면 그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게 답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임대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으로부터 새로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 또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그 사유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죠? 대신 단서있죠. 이 기간 내라면입니다.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직 계약 기간 중에 목적물에 양도된 경우예요. 그래서 대항 요건을 대부분 갖추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는 임대의 질을 승계하잖아요. 그러한 경우라면 당연히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받지 않은 임대인 또한 새로운 소유자 또한 이 기간 내라면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나오죠. 왜냐하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임대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의 지위를.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에,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종료 2개월 전이라면 이 기간에 해당돼야 합니다. 8호에 따라. 이 8호가 바로 실제 거주 목적이에요. 그 주택의 실제 거주를 위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임대인에서 또 하나. 자, 그리고 하나 더 읽으면 이러한 주택의 거주에서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은 의사표시잖아요. 객관적, 예언적 확인할 수가 없어요. 차임 연체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밝힐 수 있지만 내가 거기 살 거야 하는 것은 이 사람 의사뿐이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 이 사유를 가지고 거절했을 때 분쟁을 봤을 때 네가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밝힙니다. 네가 어떤 사정으로 여기 실제 거주하지? 취업 목적이라면 왜 취업 목적 때문에 여기 사는 건지, 자녀 교육이라면 이 자녀 교육 때문지를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한답니다. 그게 안 되면 보호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면은 입증 책임, 이 사유에 따른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임대. 이 사유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임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에서도 입증 책임은, 증명 책임은,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임차인은 계약 공시 요구권을 2대에 하나요. 횟수예요. 상가건물 임대차법 뭐죠? 10년이란 기간으로 제한을 두지만 주택임대차법은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갱신된 계약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법조문 자체를 그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어요. 이게 최근에 몇 년 사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 집주인이 8호 사유를 들어서 내가 살 거니까 집 비워줘. 그게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계약갱신이 됐는데 계약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코로나 시국 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보증금이 맥시멈 갑자기 딱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이제 다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증금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원상태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원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계약갱신을 했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 보증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본을 하는 거나 특별히 이 집에 살 이유가 있었으면 살겠지만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굳이 살 필요가 없으면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 현실이 반영돼서 의민의 판례가 나왔고 또 그런 현실 반영해서 이런 조문들이 나올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요 내용은 기억나시겠죠? 묵시적 갱신과고는 좀 차이가 있고 다만 묵시적 갱신에도 갱신될 때 2년을 보고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면 효력받아요. 요거는 똑같아요. 그쵸? 묵시적 갱신과 비교했을 때 자,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24년인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근데 계약갱신을 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거절을 못했어요. 그러면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을 해요. 즉 기존의 계약이 갱신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봐요. 그런데 단서가 뭐가 됐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독특한 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실제 사례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어떤 일이냐면 임대차 기간이 2019년 3월 10일부터 21년 3월 9일이라서 좀 넘기겠습니다. 이해를 편해서 자, 잘 보세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이 2년 동안 계약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은 정당한 수요를 들어서 거절하지 못했어요. 즉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럼 갱신된 계약 갱신됐어요.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갱신이. 이 시점이 언제냐면 2021년 1월 9일이 돼요. 그럼 이 시점에 이 기간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이 시점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고 갱신 요구권 행사의 그 효과는 이 시점에 발생을 해요. 다만 그 기간은 어때야 된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이 되는 거죠. 그쵸? 법엔 이거예요. 이 기간이 만료될 때, 갱신 거절 기간이 만료된 때 갱신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한 거고 그간은 2021년 3월 9일 계약이 종료된 그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겁니다. 즉 2021년 3월 10일부터 갱신된 기간은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이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의 효과가 발생된 이후에 뭘 했냐면 계약 해지 통고를 했어요. 근데 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면 해지라는 것은 갱신된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중에 하는 게 통상이 맞을 거예요. 존속 중인 계약을 해지하는 거니까. 따라서 요 새로운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는 이 기간 내에서 계약 해지 통고가 이루어진다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을 가게 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보면 될 겁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 계약 해지 통고가 이루어졌어요. 계약 해지 통고가. 그럼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경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었냐면 요 시점에 계약 해지 통고가 있었던 거예요. 즉 계약 갱신 청구권의 효과가 발생해서 갱신된 계약이 갱신됐고 그 기간은 이때인데 새롭게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시작이 전에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 쟁점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딱 뭐가 문제냐면 계약 해지 통고가 이런 시점이 아직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계약 해지니까 야, 그 계약 기간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게 하나의 쟁점이 됐어요.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즉 임대인이 실제로 계약 해지 통보의 의사를 받은 실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 시점은 아직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이 시작되는 2021년 3월 10일로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 의사를 수령한 그 날짜가 1월 29일이었습니다. 2022년 1월 9일이 2개월 전까지고요. 2021년 1월 29일 날 수령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자, 이 날짜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 의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3개월로 갈 건지, 아니면 이 시점은 아직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2021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갈 건지가 쟁점이 됐어요. 대법원 판례는 어느 시점 기준이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비록 계약 해지 통보의 의사가 계약 기간,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고 그 의사 표시를 수령한 시점도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의 의사의 효력은 실제로 임대인이 그 해지 통보 의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3개월이면 4월 29일이 되겠죠. 여기 같으면 3월이니까 6월 9일이 될 거고요. 이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대법원은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시작되는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 수령한 시점, 그 시점을 한다는 게 그게 특이사항입니다. 자, 볼게요. 임대차 기간이 이 기간이었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근거하여 계약갱신 요구 통지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5일날 수령했어요. 원래는 2021년 1월 9일이 2개월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그 전에 수령을 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유를 했었단 거예요.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을 적법하게 행사하게 된 거고, 근데 임대인이 정당한 수요들을 이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효력은 이 통지를 수령한 2021 1월 5일에 발생을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의 그 효력은 언제? 수령한 1월 5일쯤에, 갱신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5일에 발생한다. 즉 이 시점에 임대차 계약은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갱신되었다. 갱신의 효력은 1월 5일날 발생하고 갱신 요구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언제부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인 3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갱신된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에서 명시를 한 겁니다. 다음. 그런데 임차인이 언제? 새로운 계약은 2021년 3월 10일부터 2023년 3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약이 갱신되기 시작되기 전인 1월 28일 날 계약 해지 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언제요?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기 전인 2021년 3월 10일이 개시인데 그 전인 21년 1월 29일 날 통지를 수령했어요. 그럼 이 해지 통보 자체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쟁점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시작점을 1월 29일, 임대인이 이 통지를 수령한 1월 29일로 볼지, 아니면 아직 이 시점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비록 1월 29일 날 통지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아직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면 3월 10일로 기준을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어요. 자, 주택임대차법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어요. 근데 사안의 경우는 언제다?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게 포인트죠. 통지를 실제로 수령한 1월 29일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29일에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왠지 갱신된 계약 전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라면 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해서 상태하는데 아직 효력 발생 전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통지를 수령한 시점을 기준했다. 설사 이 통지를 수령한 시점이 계약 갱신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지문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통지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를 발생한다. 아니면 통지를 수령한 시점이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갱신된 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3개월을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 개시되기 전인 2021년 1월 29일 해지 통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까가 핵심입니다. 기억할 것은 계약 해지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시점부터 3개월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설사 그 임대인이 해지 통보의 의사를 받은 시점이 수령한 시점이 갱신된 계약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차임 등 증감 청구권. 자, 차임 등 증감. 임대차 계약을 정했는데 계약 존속 중에 경제적 사정이 발생했고 그러한 경우에 일방의 의사표시에서 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겁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 차임은 기본적으로 변경은 당사자 합의인데 계약 당시에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차임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는 정도다. 증액은 누가 하겠어요? 임대인이고 감액은 누가 하죠? 임차인이죠. 자, 보겠습니다. 당사자는 일정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준대기 임대차법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되는 예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활용도는 떨어져요.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다만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나 다른 특별법에 비했을 때 특이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는 지금 증감 청구권을 하고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감액은 아니에요. 증액의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제한이 있어요. 시기나 비율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증감 청구권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시기나 비율에 제한이 있다. 어떤 거냐? 증액 청구는 지금 감액은 아니에요.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시기적인 제한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 청구 못하고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합의하에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했어요. 그럼 증액 시점부터 1년 이내는 다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약정한 차임이나 증액이 있으면 요거는 뭐예요? 합의나 아니면 이런 증감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하겠죠. 근데 또다시 1년 이내에 1년 지난 하더라도 1년 또 지난다는 겁니다. 이게 시기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계약을 2013년 2월 1일 했어요. 근데 임대인 을은 2014년 1월 1일 임차인 갑에게 500만 원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뭘 물어보냐면 계약으로부터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증액 청구는 아직 1년 전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걸 묻는 겁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 지금 1년 이내 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제한인데 이제 비율의 제한. 증액의 청구와 관련해서 비율. 항상 이건 지금 제한이 있는 것은 증액 청구에 마찬가지로 제7조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 존속 중이에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 한다. 이 조문은 언제 제한한다? 계약이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감을 청구한 때 하나에 적용되고 어떤 경우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규정은 시기의 제한은 시기나 이제 비율 제한은 제가 쓰진 않았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요 제한에 시기나 증액 청구 시 시기나 비율의 제한 규정은 언제 정한다?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존속기간 중에 합의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지문 자체를 정말 잘 기억해요. 이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 증감 청구, 자, 차임 등의 증감은, 증액이나 감액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원칙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7조는 뭐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청구 소송 제기했고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주택임대차법은 증액의 청구에는, 감액은 아닙니다, 시기 및 비율의 제한이 있어요. 시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1년 이내를 못하고 아니면 그 사이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증액이 있으면 그 시점 이후로는, 증액 이후로 1년이 경과해만이 가능하다. 1년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계약이 끝난 후에 한 경우는 아니다. 근데 재계약이나 아니면 종료 전에 합의는 다 합의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증액이 이루어지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약 종료 후 재계약했다. 재계약했다는 게 합의를 한 거잖아요. 존속, 계약 종료 전, 존속 중에 합의로, 그러니까 합의로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법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다. 즉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주택임대차법에 나오는 내용과 달리 정할 수는 없는데, 달리 정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효력이 있고 임차인의 불리한 경우에 효력이 없다. 예컨대 차임 이익이잖아요. 차임은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예컨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대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법과 달리 정하고 있죠. 근데 그게 임차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해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